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돈이 흐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70대 노인 정옥수는 평생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왔다. 남편을 광산사고로 잃고 딸을 교통사고로 보내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손녀마저 희귀병으로 떠나보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이미 죽은 손녀의 이름으로 매달 20만 원씩 누군가에게 송금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신이는 자신의 아들. 하지만 아들은 그런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댄다. 옥순이 진실을 추적하던 중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매달 돈을 보내며 죄책감을 달래고 있었던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이것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다.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옥순입니다. 올해 73이에요. 이 나이가 되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끝나고 그렇게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저는 그냥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집. 제가 사는 곳이에요. 남편이 광산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벌써 20년도 더 됐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죠. 아들 한수는 서울로 올라가서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전화가 와요. 엄마 건강하시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대답합니다. 사실은 필요한 게 많지만 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딸 소연이는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25이었을 때였어요. 임신 중이었는데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이를 제가 먼저 보내야 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아마 부모가 아니면 모를 거예요. 그래도 손녀 은비가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죽고 얼마 후에 아들내가 입양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만큼은 제가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죠. 딸을 잃은 슬픔을 은비가 조금이나마 메워줬습니다. 그 아이 얼굴만 보면 소연이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은비마저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한테만 시련을 주시냐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냐고. 은비가 떠난 후로는 삶의 의욕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텃밭일을 조금 하고 저녁이 되면 또 잠자리에 들고 그런 일상이 몇 년째 반복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제일은행 고객센터입니다.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대출 권유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그런 전화가 워낙 많이 오니까요. 고객님, 혹시 2005년도에 개설하신 통장 기억하십니까? 2005년이라면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잖아요. 그때 무슨 통장을 만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무슨 통장 말인가요? 예금주 명의가 정은비님으로 되어 있는 통장인데요. 현재까지도 매달 자동이체가 진행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은비 이름이라니. 은비는 벌써 죽은 지 5년도 넘었는데 그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아직도 돈이 나간다고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은비는 이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고객님,
통장 해지를 원하시면 본점으로 방문해 주셔야 하는데요. 최근 6개월간 매달 20만 원씩 총 120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비 이름으로 된 통장. 매달 20만 원씩 누군가에게 돈이 간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읍내에 있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1시간 넘게 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이 일은 꼭 확인해야 했어요. 은행 창구에 앉은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손녀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거래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계좌번호나 통장을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집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005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던데. 본인 신분증 있으시면 조회해 드릴게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한참을 검색하더니 프린트를 뽑아서 보여줬어요. 여기요, 이 계좌 맞으시죠? 예금주가 정은비 님이고. 내역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근 6개월간 매달 20만 원씩 똑같은 날짜에 이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자동이체로요. 그런데 수신인 이름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한수,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 있네요. 매달 15일에 20만 원씩 수신 계좌로 이체되는 거예요. 해지하시려면. 아니요, 해지는 나중에 하고요. 이 거래 내역 전체를 다 볼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직원이 몇 장의 종이를 더 뽑아줬습니다. 20년치 거래 내역이었어요. 통장이 개설된 건 2005년 3월이었고 처음에는 목돈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그 후로 매달 20만 원씩 한수 앞으로 송금이 되어 왔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통장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은비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아이는 13살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왜 제 아들한테 매달 돈이 가는 거죠? 은행을 나와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수야, 지금 통화할 수 있니?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은비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너한테 매달 돈이 간다는데 그거 알고 있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은행에서 확인했어.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내 계좌로 들어갔다고 하더라. 엄마, 진짜 저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혹시 사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수법 많잖아요. 아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근데 왜인지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거든요. 한수야,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해.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야. 엄마,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내서 내려갈게요. 지금은 회사에서 회의 중이라. 전화가 끊겼어요.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비 이름으로 된 통장, 20만 원씩 20년 동안 송금된 돈, 그리고 그걸 받았다는 아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며칠 후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내려온다고 해서 놀랐어요. 엄마, 그 통장 일 때문에 왔어요. 아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엄마, 그런 통장 저 정말 몰라요. 근데 혹시 몰라서 제 계좌 내역을 다 뒤져봤어요.
최근 5년간 거래 내역 전부요. 그래서 그런 돈 들어온 적 없어요. 20만 원씩 매달 들어왔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왠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은 아들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잘못 본 건가? 아니면 다른 한 수일 수도 있어요.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뭔가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서류 몇 장과 지갑,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계좌번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은비 통장 마이너스 매달 15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뭔가 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한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그 통장 일 너 알고 있었던 거 아니니?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너 가방에서 봤어. 은비 통장이라고 적힌 수첩. 아들이 한참을 말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엄마가 뭘 알아요?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뭐가 어떻다는 거니?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 엄마, 저 지금 가봐야 해요. 회사 일이 있어서. 아들은 그렇게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 일에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요. 혼자 남은 저는 은비가 입원했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치료받던 곳이었죠. 여보세요. 거기 정은비라고 환자 있었는데요. 그 아이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고객님, 그 환자분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머니예요. 손녀 기록인데 못 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도 규정상 안 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신분증 지참하시면 열람 가능하세요. 병원까지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어요. 근데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무기록실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은비 기록을 요청했어요. 정은비 환자 기록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한참 뒤지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그 환자 기록이 삭제되어 있어요. 삭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료 기록이 전부 삭제됐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손녀 기록인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고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정은비 환자 찾으시는 거예요? 네, 제 손녀인데요. 잠깐만요. 그 직원이 컴퓨터를 다시 검색하더니 이상한 얼굴을 했습니다. 여기 정은비라는 환자가 또 있네요. 근데 생년월일이 달라요. 뭐라고요? 화면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은비와 똑같은 이름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다른 환자 기록이 있었어요. 이건 뭐죠? 동명이인인가요? 글쎄요, 이상하네요. 같은 병원에 같은 이름이 2명이나. 그 순간 다른 직원이 뭔가 눈치를 챈 듯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쫓겨나듯 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은비 이름으로 된 환자가 2명이라니. 그것도 주민등록번호만 다른 환자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은비는 분명 죽었는데 그 아이 이름으로 통장이 있고 병원 기록도 이상하고 아들은 뭔가 숨기고 있고. 그날 밤 은비가 입원해 있을 때 돌봐줬던 간병인 생각이 났습니다. 윤명자라는 아주머니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은비를 마지막까지 돌봐줬었죠. 다음 날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윤명자 간병인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윤명자 간병인이요? 그분은 오래전에 그만두셨는데요.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막막했어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알아내야 했어요. 며칠 동안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결국 병원 근처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윤명자 아주머니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어요. 주소를 찾아가 보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옆집 문을 두드려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윤명자 씨 사는 집 맞나요? 아, 그분이요? 몇 년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말도 없이 갑자기 이사를 가서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막혔습니다. 근데 돌아가려다가 문득 현관문에 붙은 오래된 종이가 눈에 띄었어요. 전단지 같은 건데 거기에 누군가 낙서를 해놓은 게 보였습니다. 2005년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다. 2005년. 바로 그 통장이 만들어진 해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찾아보니 벽에 붙은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서 잘 안 보였는데 닦아보니 아이 사진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은비였거든요. 은비 어린 시절 사진이 여기 왜 있는 거죠? 사진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비, 영원히 기억할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윤명자 아주머니가 왜 은비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사라진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수야, 윤명자 아주머니 기억하지? 은비 돌봐주던 간병인. 기억은 하는데요. 왜요? 그분 어디 갔는지 아니? 저도 몰라요. 은비가 죽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엄마한테 다 말해.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끝난 일이 아니야. 은비 이름으로 아직도 돈이 오가고 있다고. 그게 어떻게 끝난 일이야? 전화 너머로 아들이 크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알면 더 힘들어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아요. 한수야, 저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아들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딸 소연이가 보험을 들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보험 설계사가 왔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정태식? 그래, 정태식이었어요. 다음 날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서 정태식 설계사를 찾았습니다. 정태식 설계사님이요? 그분은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막막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한 가지 정보를 더 알려줬어요. 그분 따님이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데 통화하시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잠시 후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태식의 딸 정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옥순이라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아버님께서 저희 딸 보험을 담당하셨거든요. 혹시 그때 일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정소연이라고 교통사고로 죽은. 아, 그 사건이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인생이 망가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보험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누군가 죽은 사람을 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일로 회사에서 쫓겨나시고 우울증에 시달리시다가 결국 죽은 사람을 살려놨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아버지가 평생 그 일을 후회하셨다는 것만 알아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을 만났어요. 그 통장 일로 다시 왔는데요. 혹시 2005년도 거래 기록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직원이 옛날 기록을 뒤지더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 이름이 처음에는 정소연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정은비로 바뀌었네요. 네.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네. 2005년 3월에 개설될 때는 정소연 명의였고 그해 5월에 정은비로 명의 변경이 됐어요. 정소연. 제 딸 이름이었어요. 그럼 이 통장은 원래 소연이가 만든 거였단 말인가요? 명의 변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해야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요? 사망이나 상속 같은 경우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소연이가 죽고 나서 통장 이름을 은비로 바꿨다는 건가요? 그럼 누가 바꾼 거죠? 혹시 명의 변경 신청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기록상으로는 한수 씨네요. 아들이었어요. 역시 아들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수야, 지금 당장 내려와. 엄마가 다 알아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 통장 내가 명의 변경한 거 맞지? 소연이 이름에서 은비 이름으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뭐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금 가겠습니다. 내일 저녁쯤 도착할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아들이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해봐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니?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비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이가 희귀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가족이 다 힘들었잖아요. 그래, 알아. 그때 윤명자 아주머니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돈을 대신 낼 테니 나중에 은비가 만약 죽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 죽으면 뭐? 장기를 자기한테 달라고 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윤명자 아주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합법적으로는 이식 순서가 너무 늦어서 기다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너,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은비 병원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비가 죽고 나서 그 아이 장기를 그 아주머니한테 준 거니? 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은비는 내 조카였잖아. 엄마, 저도 괴로웠어요. 지금도 괴롭고요. 그래서 매달 그 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달 20만 원씩 보낸 게 그 아주머니한테 보낸 거였어? 네. 윤명자 아주머니는 은비 심장을 받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디 있는데?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겼어요. 거짓말 같았어요. 아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한수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정말 몰라요, 엄마. 1년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 은비 목소리였어요. 은비야? 네, 할머니. 저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 어디 있니? 할머니가 지금 갈게. 할머니, 저는 그때 전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어봤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지금 누구 목소리였어요? 은비였어. 분명 은비 목소리였어. 그럴 리 없어요. 은비는 죽었잖아요. 아니야. 윤명자가 은비 심장을 받았다며? 그럼 은비는 아직 살아있는 거야.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 일을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제 손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는 5년 전에 죽었거든요. 경찰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화 기록 보여주시겠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하게도 어제 그 통화 기록이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꿈 아니셨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은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윤명자를 찾아야 한다고. 그 아주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며칠 동안 여기저기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어요. 2005년도 기사였습니다. 불법 장기 이식 사건 적발.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2005년에 불법으로 장기를 거래한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윤명자였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죽은 아이의 심장을 받은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후속 기사도 있었어요. 윤명자는 심장 이식 후 정체성 혼란을 겪었고 자신을 죽은 아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윤명자가 은비 심장을 받고 나서 스스로를 은비라고 생각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은비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거고요.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수야, 윤명자 찾아야 해. 그 아주머니 어디 있는지 알아내.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끝난 게 아니야. 그 아주머니가 자기를 은비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우리가 책임져야 해. 엄마, 제발 부탁이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찾아볼게요. 일주일 후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윤명자 아주머니 찾았어요. 경기도 어느 요양원에 계세요. 요양원? 네, 정신과 요양원이요. 정체성 장애로 입원해 계신데요. 다음 날 아들과 함께 그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외진 곳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원장을 만나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윤명자 환자 면회하러 왔는데요. 가족분이신가요? 네, 먼 친척입니다. 원장이 안내해 줬어요. 복도를 지나 한 방문 앞에 섰습니다. 이분이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심장 이식 후 정체성 혼란을 겪고 계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마른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명자 씨, 손님 오셨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공허한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그 목소리. 전화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명자 씨.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은비예요. 기억하세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은 윤명자지만 동시에 은비이기도 했습니다. 은비 심장이 이 사람 가슴 속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할머니가 다 기억해. 윤명자가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꼭 어린아이 같은 미소. 할머니, 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은비는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살아있는 걸까요? 적어도 은비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윤명자 가슴속에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흘러간 돈.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죄책감이었고 사랑이었고 동시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통장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찢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은비가 남긴 마지막 흔적 같았거든요. 다음 날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자동이체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해지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계속 보내주세요. 그 돈은 꼭 필요한 돈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았어요. 은비는 죽었지만 동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서요. 그리고 그 돈은 계속 흘러갈 거예요. 사랑이 흐르듯이, 용서가 흐르듯이요. 이제는 알겠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걸요.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장이 아니에요. 이건 은비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우리 가족이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습니다.